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죠. 방송에서.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이 명품 가방 디올백 수수 관련해가지고 중앙지검에 수사를 빨리 해라 지시를 했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거의 이것만 다루고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방송들이 너무 기사가 솔직히 좀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만 너무 집중해서 오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이런 정치 이슈만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저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다 이것만 다루고 있어. 이것만. 사실은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제가 처음에 했던 의료 문제라든가, 제가 다음에 할 그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같은 거 또 중요한 거 많거든요. 중요한 거 많은데 너무 정치 이슈만 과도하게 다루고 있어갖고 제가 사실은 난 하지 말까 했었는데, 또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루긴 다뤄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긴 맞죠. 금요일날 이원석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이 오른쪽에 최재형 목사, 재미동포인데,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 달에 김건희 만나기 위해서 코바나 콘텐츠 딱 갔는데, 그때가 처음은 아니죠. 근데 그때 갈 때 김건희한테 선물하려고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주고 이걸 찍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작년 11월 달에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를 한 거죠. 11월 달에. 그러면서 김건희가 영부인이 정말 이렇게 그냥 뭐 선물 가져온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선물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예 그냥 비디오로 다 봐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 최재형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몰카로 찍을 수가 있냐 없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그걸 떠나가지고 김건희가 이렇게 명품백을 받는 거 이 자체가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거는 누가 봐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참여연대가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공무원 부패건제 관련해가지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통령하고 김건희를 같이 신고했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에요. 김영란법. 이때 신고할 때 그 신고서를 보면요, 부패행위 신고서에서 이 참여연대가 3명을 신고해요. 김건희, 최재형 목사, 윤석열. 사람들이 김건희, 보통 기사를 보면요, 김건희하고 윤석열만 신고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최재형 목사도 그때 신고를 합니다. 왜냐면 준 사람이니까. 그 3명이 다 국민권익위 그 조사 대상입니다. 그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3사람을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에 넘기면 되죠. 넘기면 돼.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국민권익위가 제가 방송 이미 하긴 했지만, 국민권익위법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 며칠 안에 해결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60일 안에 처리해야 돼요. 60일 안에.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돼.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60일 안에 처리해야 되고, 그게 안 돼가지고 시간이 모자른다?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 이 문제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참여연대가 12월 19일 날 신고했으니까 1월 19일, 2월 19일, 3월 19일 한 번 연장했어도 3월 19일, 3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월 말에 가갖고 이 새끼들이 한 달 연장 해버립니다. 국민권익위가. 근데 국민권익위가 한 달 연장 결정할 때는요, 이미 법정 시간을 다 지난 다음이야. 이미 그거부터가 불법이야. 근데 3월 말에 한 번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전에 발표 안 하고 총선 끝나고 발표하려고 하나?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4월 말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월 말에 또 연장을 해요. 무기한 연장. 근데 그런 건 법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 요번에 결정한 사람들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국민권익위법에 30일까지만 연장하는 거지 거기서 또 30일 연장하는 거? 그런 법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지금 이 문제를요 지금 덮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참여연대의 그런 국민권익위 신고를 국민권익위가 완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여연대만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의 소리가 이거 방송했잖아요. 방송한 다음에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아예 신고를 해요. 수사 의뢰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고발을.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해요. 이게 12월 15일.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신고한 것보다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먼저 신고했고 검찰이 형사 1부에 이미 배당을 했어. 12월 중순에 배당을 했어요. 근데 그래 놓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5월 달인데 5개월 동안 수사가 없는 거죠. 5개월 동안 수사가 없는 거야. 배당만 해놓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원석이 신속 수사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신속 수사. 수사를 원래 안 하고 있던 게 아니고 배당 이미 났어. 그리고 배당을 했는데 수사 안 하고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한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말까지 발표한다는 거죠. 5월 말까지. 오늘이 5월 7일인데 사실 이 수사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거 황당한 거야. 아니 5월 말이면 지금부터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20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사를 왜 지금까지 안 한 거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지시를 했고 직접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다.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똑같아요. 국민권익위도 청탁금지법 그리고 이 수사도 청탁금지법입니다.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가 있는 거냐면 청탁금지법에 보면은 8조에 너무 글씨가 작아. 8조에 뭐가 있냐? 공직자는요. 직무 관련 및 또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한 사람한테 1회에 100만 원, 또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 기문헌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부탁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무 이유 관계없어. 아무 이유 없더라도 누구한테도 한 사람한테 한 번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짜리 300만 원 뭐 받으면 안 돼요. 공무원은 받으면 안 돼. 그럼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4조에 보면요. 공무원들의 친족 관련된 법안이 있거든요. 김건희는 8조 1항이에요. 윤석열 공무원도 받으면 안 되지만 공무원 친족들, 배우자도 받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지금 300만원짜리 디올백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그 앞에 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최재형 목사도 지금 여기에 걸리는 게 뭐가 걸리냐면 5조. 뭡니까?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들. 그러니까 이 5조와 마찬가지로 5조에 의해서 최재형 목사도 지금 뭔가를 줬으니까 이 5조에 걸리는 거예요. 5조에. 그러면 윤석열은 뭐에 걸리냐? 윤석열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건 누구냐?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구조에 걸린 거야. 구조가 뭐냐면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인데 공직자는 다음 각 호에 적용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딱 아는 순간 그거를 소속 기관장한테 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한테는 장이 없잖아. 윤석열이 대한민국 짱인데 윤석열이 누구한테 신고를 해?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은요. 그래서 여기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6항에 뭐가 있냐?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그래서 이번 수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김건희 받은 건 너무 뻔하니까 김건희는 뭐 볼 것도 없어. 더 중요한 거. 윤석열이 이걸 언제 알았냐? 최소한 윤석열은요 11월 달에는 알았어요. 왜냐면 11월 달에 서울의 소리가 방송했으니까. 아니 2022년에는 몰랐다고 쳐. 그러니까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은 거 윤석열 모를 수 있지. 김건희가 받은 거 막 자랑하겠어? 말 안 하면 모를 수 있는데 최소한 2023년 11월 달에 서울의 소리가 방송했을 때 그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자마자 내 아내가 이런 거 받았다 해서 이거를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윤석열이 신고했냐 안 했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고 안 했으면요 어떻게 되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 그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 김건희가 한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이상 1회 혹은 연 300만 원짜리 300만 원 이상 받았나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 영상으로 있는데 그럼 부정 못해. 근데 중요한 거 핵심은 윤석열이 사실요. 이것도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고 하지만 김건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골 때려. 그냥 욕 먹고 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김건희가 받은 거를 분명히 11월 말쯤에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거를 권익이나 감사원에 수사기관에 신고했냐 안 했냐 그걸 봐야 됩니다. 신고 안 했으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당장은 못하죠.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임기 끝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하게 볼 내용이 아니죠. 만만하게 볼 내용이 아니야. 하여간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중요한 거 또 하나. 그러면 이원석은 왜 갑자기 금요일 날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죠. 오늘 방송들에서도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왜 갑자기 했을까? 이거는 여권하고 야권하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 야권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이원석이가 김건희 디올백 수사해 했을 때 이제 검찰이 제대로 하려고 하네?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니 그러려면 진작에 해야지. 왜 지금 특검 한다고 하니까 왜 지금 와갖고. 그러니까 야당은 검찰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특검 무마용이다. 특검 무마용.
예, 다음 국회 들어와갖고 바로 김건희 특검 이 법안 통과될 텐데 그때 무마하려고.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고 지금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특검하냐 그런 말 하고 싶으니까 지금 하는 거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수사 안 했잖아요. 수사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 특검에도. 근데 특검을 하면은 또 말하는 거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근데 왜 특검하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뒤늦게나마 그래도 수사하는 척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 거죠. 각종 특검법과 검찰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검찰 개혁이라는 건 이거 봐라. 검찰 보니까 정권 눈치 보고 똑바로 수사 안 하는 정권의 개 아니냐 개. 저것도 그려두면 돼?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걸로 또 수사하는 곳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박찬대 지금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김종배 시설집 나와갖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현석이 하고 있는 거 뒷북이다.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던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 여론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또 민주당 관계자 한 사람도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 뭐라고 하냐.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있다.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령이다. 그러고 있어. 지금 이현석 총장이 김건희 빨리 수사해 하는 건 오히려 김건희 보호하려고 정부와 지금 딱 정부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짜고 하는 고스톱이다라고. 그러니까 야당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지금 이현석 총장의 검찰 수사 지시를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도 이거 결국은 김건희 뭐 소환 통지한다고 하면서 김건희가 소환 거부하면은 세번이 꼬리 내리면서 그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거 아니냐. 김건희 서면 조사 한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그냥 불기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도 재임 중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 털어주려고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이다. 사실 김건희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겨우 뭐 청탁금지법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현석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디올백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장관 뭐라고 하냐?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이현석 총장이 갑자기 김건희 수사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야당이 하는 것처럼 김건희 봐주기? 그냥 검찰에서 김건희하고 윤석열 그냥 불기소하고 무혐의로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로? 아니면 그 조국 장관처럼 이거 디올백 수사 세게 하는 척하면서 이게 제일 약하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는 그냥 잊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이 완전한 불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이 여전히 윤석열한테 쩔쩔매고 있고 윤석열 보호하려고 검찰이 지금 이런 수사를 연기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검찰이 과연 지금 더군다나 총선에 패배하고 레임덕 지금 와 있는 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그럴까요? 저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오늘 기사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아일보 기사에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말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갖고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뭐라고 했냐. 야권에서 갈등서를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검찰하고 갈등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약속 대련이라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과 검찰의 약속 대련이라면 대통령실은 오히려 우리랑 검찰하고 지금 지금 뭐 그렇게 뭐 그냥 갈등 중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랑 검찰하고 무슨 관계도 아니고 검찰이 우리 수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뉘앙스를 보면 검찰하고 우리하고 갈등 없어 막 그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가 뭐라고 했냐면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다.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 간단한 사건을 왜 지금 와갖고 갑자기 수사팀을 확대해서 이거 왜 수사해? 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또 여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여권에서는 당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 대련 아니겠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에 난무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것 같아. 한쪽에서는 이거 짜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 검찰이 윤석열 아직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지만 힘 빠진 거 알고 지금 물어뜯는 거다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물어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중요한 거죠.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야. 오늘 나경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따로 준비는 안 해왔는데 나경원이 오늘 뭐라고 했냐. 오늘 기가 막힌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2명이 있대. 2명이. 응? 용산에 1명 있고 여의도에 1명 있고. 나경원이 집정한 말이에요. 물론 나경원은 그거를 야당이 너무 지금 힘이 세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그런 말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이 이런 말을 했어. 대통령이 2명 있대. 1명은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윤석열 눈치 안 보는 거야 한마디로. 아니 이 말하게 되는 그런 뭐 취지가 있지만 어디 감히 이런 말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용산에 대통령 1명 있고 더 센 사람이 누구냐면 여의도에 있는 이재명이다 그런 말로 얘기를 해. 그래갖고 앞으로는 야당하고 협치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분위기야. 정치권의 분위기. 이게 이재명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을 깔아뭉개는 말이에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이런 뭐랄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었던 이 엄청난 힘, 그런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총선 끝났는데 뭘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거를 검찰이 모르겠냐고요. 또 하나는 특검이죠. 지금 공수처가 차상면 특검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진작에 좀 하던가 씨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공수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특검 필요해?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이 전후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공수처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지 지금. 근데 왜 열심히 합니까?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특검 할 거 아니까 특검 했을 때 특검 시작되면은
공수처 수사 내용들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때 봤을 때 뭐야 공수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순간 공수처도 박살나는 거예요. 쪽팔리고. 검찰 똑같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디올백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5개월 동안 병신같이. 그런데 만약에 다음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통과됐어. 특검을 한다. 그럼 검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결국은 특검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윤석열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지 않는 게, 물론 검찰이 이를 악물고 김건희 때려잡아야지, 윤석열 때려잡아야지, 그건 아니겠지만 이번 수사가 그냥 뭐 윤석열이 저것들 알아서 잘 청소해 줄 거야, 설거지 해줄 거야, 검찰 뭐 우리 편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도 이 정부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번에 윤석열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지금 부활 시킨다는 거 아니야? 부활.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민정수석실이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사정기관들, 검찰, 경찰, 국정원, 거기를 다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마사지 하는 곳이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전통적으로 민정수석실에 가장 고참인 그 검사 출신을 앉힌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합법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국정원, 경찰, 검찰 수사를 다 그냥 계속 이 뭐라고 할까, 컨트롤 했거든요. 민정수석실이. 근데 윤석열 들어와갖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신상 털기 및 뒷조사하던 거 이거 안 하겠다 하면서 폐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부활시켰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럴까요? 보는데 말로는 요번에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가 목적이지 사정 기능은 뺄 거야 그랬거든요. 이걸 누가 믿어? 누가 믿습니까?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더 강화시키면 돼.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가 중요하다면요, 민정수석을 누구로 앉혀야 됩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민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앉힌다는 겁니까?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앉힌다는 거 아닙니까? 김주현 차관은요, 윤석열보다 기수가 훨씬 높은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기수가 높은 검찰 안에서도 아주 고참인 사람을 왜 앉히겠다는 거야? 왜 앉힌다는 겁니까? 이게 다 뭐냐면 결국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때는 민정수석실 필요 없었어. 왜? 한동훈이 있으니까. 한동훈이. 그때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있으니까 한동훈 통해갖고 민정수석실 역할을 한동훈이 다 알아서 잘했거든요. 그리고 알아서 기는 거지. 지금 뭐 총장이 이원석이고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아닙니까? 다 윤석열 사단이야. 윤석열 패밀리, 윤석열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윤석열 봤을 때는 검찰 통제하기 위해서 민정 뭐가 필요해? 애들이 알아서 할 건데,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런 믿음이 어딨어? 당장 한동훈하고 거의 원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한동훈하고 완전 벌어져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한동훈하고도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원석이니 송경석이니 다른 검찰들하고 관계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될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을 때나 윤석열 사단인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인도 자신이 없는 거야. 검찰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정수석실 부활시키는 게 이거 결국은 검찰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민정수석 씨 필요 없어.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검찰을 믿지 못한다. 이원석을, 심지어 송경호도 믿지 못한다.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원석이가 왜 도이치모터스는 안 할까? 사실은 이 디올백 이까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디올백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김건희는 처벌이 안 돼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임기 중에 처벌 못하고 김건희를 정말 처벌하려면 김건희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원석이 지금 수사 지휘 안 했죠. 근데 이게 골 때린 게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 디올백 수사를 강조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그냥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게 2022년 9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기사가 나갔었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원석이 과연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지휘할까? 지휘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원석이 용기를 내 가지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시 못할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골 때린 게 뭐냐면요. 지금 이원석은 대검에서는 이원석이 디올백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도이치모터스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원석한테 그렇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거야. 권한이 왜 없냐? 2020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뭐라고 수사 지휘를 했냐? 검찰총장은 김건희 배우자 관련해 가지고 그 수사 내용 그 보고받지 말고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시가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들이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바뀐 뒤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기사가 이거예요. 응?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이원석한테 수사지휘권 복원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면은 추미애 장관이 2020년에 윤석열 총장한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너 개입하지 마, 수사지휘하지 마라고 수사지휘했거든. 근데 그 내용이 지금도 연결돼 가지고 검찰총장은 김건희 도이치 주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난 말 못한다.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검찰총장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배우자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 기사도 보면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 추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인 대통령의 가족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 지휘를 배제했는데 검찰총장이 바뀐 상황이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결국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냐? 추미애 때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씨발 막 욕이 나와. 욕이 진짜 욕이 나와요. 황당한 짓거리를. 여러분 지금 법무부 장관 현재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누구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난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하도록 지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김건희 특검은 이 도이치모터 주가장은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하여간 이거 보면은 너무 골 때려요.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 배우자니까 수사 공정성을 위해서 넌 개입하지 마. 그걸 핑계로 지금 총장이 총장은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여튼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원석이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런 핑계로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 디올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있을 때 제대로 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이게 봐주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원석 총장이요. 연수원 27기예요. 한동훈도 27기죠. 두 사람이 친구잖아요, 친구. 원래부터 두 사람이 친구고 뭐 사이가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연수원 27기가 27기가 그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떴죠. 그래서 기사도 있어요. 사법연수원 27기 전성시대 한동훈, 이원석 그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27기. 윤석열을 동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엄청 나서고 했다는 거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가 여권에서 대선 후보 1등인데 그 연수원 27기 동기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벌어졌거든요. 완전히 벌어졌어. 그럼 이원석은 한동훈과 윤석열 중에 누구 편일까? 누구 편일까요? 뭐 아무 편 아닐 수도 있지. 제 질문이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무시 못할 것 같아. 왜냐면 한동훈이 법무장관 있을 때는 컨트롤 됐던 게 이원석과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완전 틀어졌고 이원석은 그 중간에서 지금 과연 누구한테 더 마음이 있을까? 저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도 이원석이 요번에 그 디올백 수사 지시 내린 거 수사하는 게 단순히 그냥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봐주기 같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번에 연수원 27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어떤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27기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한변협 신입 회장 김용은 변호사. 이 사람이 작년 1월 달에 대한변협 회장이 됐어요. 이 사람 27기예요. 27기. 그럼 대한변협 회장이 왜 걱정이 되냐? 물론 27기라고 해서 얘가 무슨 한동훈 사단인지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심은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한변협 회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대한변협 회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대한변협 회장이 공처장 그리고 또 검사총장 추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차상병 특검. 차상병 특검 이 특검 추천 누가 합니까? 자꾸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특검법을 보면은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우선 추천을 해. 4명을. 그럼 4명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 윤석열이 1명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추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이 김영훈 씨한테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연수원 27기 한동훈 친구한테.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모르겠어. 이게 복잡한 마음이 들어.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니까 한번 믿을만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관계가 원활하고 만약에 27기들이 정말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건 다 음모론이야, 음모론. 그러면 제대로 수사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김영훈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이 27기라는 것도 저는 그냥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이 고위층, 이 엘리트층, 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이 카르텔, 학연, 지연 카르텔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고하거든요. 훨씬 더 공고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대학 동기들 만나는 거, 그거 차원이 달라요.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특권층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이원석이가 김건희 디올백 수사하라 그 지시한 내용은 참 지금 말한 것처럼 야당처럼 이거 짜고 치는 거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긴장할 만큼, 민정수석을 다시 빨리 부활시켜야 할 정도로 긴장할 만큼 이런 또 다른 의미도 있다.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지켜봐야죠, 뭘. 근데 우선적으로 수사한다는 거는 환영할 일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왜 수사 안 하냐 그랬는데 수사해야지. 근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수사한다고 해서 특검을 막을 수는 없다. 특검을 막을 수는 없다. 특검은 무조건 해야죠. 네. 이게 오늘 그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